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사과 먹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상옥님은 피를 맑게 하려고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이니 당장 혈액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옥님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매일 먹었는데요. 하지만 원인은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와 함께 드신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지금도 이 위험한 조합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30년차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사과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음식 조합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법 2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소화하던 사과 속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처리하기 힘든 독소가 되어 콩팥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낡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잘못된 음식 조합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필터는 막히고 터져버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전 식습관을 고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50%가 망가져도 70%가 기능을 잃어도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변 잘 보고 소화 잘 되니 내 콩팥은 튼튼하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쉴 새 없이 피를 걸러낸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이제 낡고 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사과의 칼륨이나 산 성분도 이제는 노화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들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뱃속에서는 신장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장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압력을 받아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고 콩팥 세포들은 수분을 빼앗겨 바짝 마른 북어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신장이 망가졌나요? 라고 울분을 토하십니다. 그분들을 병상에 눕게 만든 건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 팔을 맡긴 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일도 손주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평범한 행복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 냉장고에도 분명히 있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신장에 시한폭탄이 되는 최악의 음식 3위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신장 투석실로 직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 3위는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우유 한 팩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하나를 깎아 드시고 목이 막히니 시원한 우유 한 잔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뼈 건강 생각한다고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세 박종훈님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박종훈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이 중요하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우유 200ml와 사과 1개를 드셨습니다.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고소하니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박종훈님의 뱃속에서는 매일 아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한 온돌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장 같은 차가운 우유와 차가운 성질의 사과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했던 위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위장은 본능적으로 이 차가운 물질을 빨리 내보내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바로 설사입니다. 박종훈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유당불내증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사 한 번 하고 나면 속이 비워지는 것 같아 오히려 개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박종훈님의 신장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설사는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비상사태입니다. 한번 설사를 할 때마다 물 1컵 반 분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찬 우유를 드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으니 박종훈님의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인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신장 필터를 통과하기 어렵고 결국 필터에 찌꺼기가 끼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박종훈님의 신장은 마치 물기 없는 스펀지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사과와 시간차를 두라고 처방해 드린 뒤로는 설사가 멈추고 신장 수치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유는 죄가 없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문제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반드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사과를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이 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기호식품이자 아침을 여는 향기로운 습관, 바로 커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최미자님은 평생을 우아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사과 한 쪽과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뉴요커처럼 세련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15년간 이어진 이 우아한 습관이 최미자님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최미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호소하신 증상은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미자님의 신장 여과율은 60점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가까이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과와 커피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이중이뇨 작용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둘을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 배출이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2개나 동시에 열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최미자님께 아침 시간대별 몸의 변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침 7시 사과와 커피를 드시면 입안은 향긋하지만 위장은 곧바로 탈수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아침 8시 1시간 만에 소변을 보러 가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약 250ml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침 9시 목이 마르기 시작하지만 커피를 마셨으니 물을 마신 거라고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아침 10시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가 진흙처럼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려고 하니 신장에 얼마나 큰 과부하가 걸리겠습니까? 억지로 피를 밀어 넣으려다 보니 신장 세포들이 질식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최미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사색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가 물인 줄 알았어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시면 수분 보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2배의 물을 뱉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과의 칼륨까지 더해지니 신장은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커피의 향기로운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 아침에 사과를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2시간 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맹물 2잔을 드셔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장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노폐물을 걸러낼 힘을 얻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유나 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빠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조합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밥상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정석환님은 젓갈 많이 하셨습니다.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이나 명란젓 하나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우는 분이셨죠. 그리고 짠 입맛을 개운하게 한다며 식사 직후에 꼭 달콤한 사과를 깎아 드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짠단짠의 조합을 즐기신 겁니다. 정석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나트륨 배출에 좋다면서요? 젓갈 먹고 사과 먹으면 소금이 중화되니까 더 건강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터트리는 시한폭탄 같은 생각입니다. 젓갈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의 젓갈에도 나트륨이 5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젓갈이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미 신장혈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느라 헉헉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칼륨이 가득한 사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꽉 찬 혈관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밖으로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등합니다. 여러분, 꽉 찬 물풍선에 물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정석환님의 신장혈관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석환님은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혈압은 200까지 치솟아 있었고 신장 미세혈관들이 터져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기계를 달고 살아야 할 뻔했습니다. 사과가 나트륨을 배출해준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당한 양의 나트륨일 때 이야기입니다. 젓갈처럼 극도로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배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오히려 신장에 과부하를 걸어버립니다. 불난집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정석환님은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후회하셨습니다. 사과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습니다. 제 무지함이 제 콩팥을 죽이고 있었네요. 여러분, 냉장고에 젓갈 반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젓갈을 드시는 날에는 절대로 사과를 드시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과를 드신 날에는 젓갈뿐만 아니라 장아찌나 찌개 국물 같은 짠 음식을 철저히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강철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얇은 실핏줄, 뭉치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차가운 우유로 얼리고 커피로 말리고 젓갈로 터트리는 식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몰라서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 최악의 궁합만 피하신다면 망가져가던 신장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되살려줄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주지만 저는 여러분의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습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신장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계산된 숫자를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 1개를 드시면 칼륨의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약 200ml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을 더하면 카페인의 효과로 250ml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합쳐서 450ml입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작은 생수병 하나 분량의 물이 우리 혈관에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탈수가 오면 혈액은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진흙처럼 변합니다. 신장은 1분에 1리터 이상의 피를 걸러내는 정밀한 정수기 필터인데 맑은 물이 아닌 진흙 같은 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이다가 결국 기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와 커피가 만났을 때 신장이 말라 비틀어지는 원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젓갈과 사과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혈관 압력입니다. 2024년 네이처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고염분 음식과 사과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신장 사구체로 가는 혈관 압력이 평소보다 32%나 급증했습니다. 정상적인 혈관 압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132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꽉 찬 낡은 고무 호스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호스는 결국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져버립니다. 우리 신장 속 미세 혈관들이 바로 그렇게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 신장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 마커 수치는 무려 198%나 폭등했습니다. 수치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것은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신장벽을 다시 세우고 막힌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줄 확실한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신장 소생의 비밀 2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신장을 살리는 황금 원칙 2가지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강력한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딱 10초만 변기를 확인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지만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소변의 색깔로만 자신의 상태를 알립니다. 맑은 연노란색 레모네이드 색깔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한 노란색 오렌지 주스 색깔이 보인다면 즉시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물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는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라처럼 갈색 소변이 나온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거품이 비누처럼 많이 일거나 붉은색이 보인다면 이는 콩팥에서 단백질이나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응급신호이니 당장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4세 한지영님은 20초의 습관으로 투석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 자부하셨던 한지영님은 어느 날 아침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만 늦었어도 신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10초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변색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사람들은 6개월 뒤 신장 기능이 9.2%나 향상되었습니다. 10초의 투자가 투석의 공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사과 껍질에 남은 잔류 농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물로 대충 쓱쓱 문질러 드시는 것은 농약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1단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 표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2단계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고 사과를 2분간 담가둡니다. 식초의 산성이 껍질에 붙은 농약을 녹여냅니다. 3단계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궈 식초 냄새와 남은 농약을 완벽하게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의 90% 이상이 제거되어 신장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철수님은 껍질째 먹는 사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대충 씻어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악화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세척 3단계를 실천하신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김철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저 씻는 법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되살아났습니다. 사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농약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지영님과 광주의 김철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비싼 치료나 이름 모를 귀한 약초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매일 무심코 저지르던 나쁜 습관,
세 가지를 멈추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좋은 습관,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치솟았던 위험한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퉁퉁 부었던 얼굴과 다리에 붓기가 빠지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깨운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고작 먹는 순서를 바꾸고 씻는 법을 바꾼다고 내 망가진 콩팥이 돌아오겠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분들의 눈빛은 확신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소변에서 빠져나가던 단백질이 멈추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잠시 지쳐있을 뿐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건강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을 피하고 매일 아침 소변색 확인과 올바른 사과 세척법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가운 기계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삶. 그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일부터 사과를 박스째로 사다가 마음껏 드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노파심의 의사로서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남았습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안 되어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과 속의 풍부한 칼륨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심장을 겨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들어오면 알아서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병든 신장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예고 없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심할 경우 심장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사과 반쪽 정도 먹어도 될까요?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만약 허락을 받으셨더라도 껍질에 칼륨이 많으니 껍질을 깎아 드시거나 사과를 작게 썰어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에 담가 두면 칼륨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드시고 계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과는 훌륭한 보조제이지 치료약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사과 섭취법을 병행했을 때 비로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고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건강법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선택과 조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먹었던 사과가 독이 되는 위험한 순간들과 그것을 막아낼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 이 세 가지는 사과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적입니다. 반면 아침 첫 소변 색깔을 살피는 10초의 관심과 잔류 농약을 씻어내는 3분의 정성은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로 가서 젓갈 반찬을 정리하고 사과 씻을 식초를 꺼내 두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내 몸이 바뀝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진리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매일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건강하게 늙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생명의 정보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망가져가는 신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 강민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